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률을 높이는 방법. 뭐냐? 발표하고 토론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가르치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요,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자, 토론학습도 발표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작년 겨울에 치른 건데 굉장히 좀 촌스럽죠. 저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점수가 50점, 60점 나왔어요. 다른 과목은 말할 거 없죠. 평균 점수가 70점이 채 안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몇 점 맞았겠어요? 100점. 100점 맞았으면 좋았겠는데 평균 92점 맞았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학생은 토론학습, 발표학습을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뭐 할 거냐면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EBS를 보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를 하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이식이 뭐냐면 왜 우리 옛날에 병원 같은 데 가면 간 이식 같은 거 알잖아. 그게 이식이야. 여기에 A 나라가 있어. A 나라가 누나야. 그럼 누나가 옆에 있는 이 나라 누나, 이 나라고 이 누나가 그냥 공격을 이렇게 접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학생 말이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죠? 이유는 뭐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굉장히 성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올랐냐면 스스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 노력에 함정이 있어요. 아까 실패라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지? 할 만큼 했어. 아니야, 이 친구는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엄마를 앉혀놓고 수업을 해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적을 해줘. 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학원에 와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건데요. 우리 학원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앞에 친구들 앉혀놓고. 그럼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친구한테 뭐 해라고 가르쳐줘요. 이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도표 활용하라. 이런 것도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마인드맵, 요점 정리. 이게 뭐죠? 얘 이름이 뭐예요? 이 그림 이름이? 이게 마인드맵. 또 뭐라 그러죠? 타이틀 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 만들어서 이것도 뭐 비슷한데요. 요점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요점 정리에 선생님이 제목 정리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학 공부 열심히 다들 하셨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수학 뭐 배웠죠? 집합. 2단원에서 뭐 배웠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들어와서 뭐 배웠습니까? 왜 배운 게 서로 다른가? 서로 다른 걸 배웠나요? 우리 잘 몰라요. 타이틀을 몰라. 제목을 몰라. 수학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교과서에서는요. 제목이 핵심입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시고 제목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을 기준으로 대제목 있고요. 소제목 있고요. 그렇죠? 이 단원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감을 활용하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오감이요. 뭔지는 알고 있죠. 오감이 뭔지는. 자, 오감을 활용해요. 시각, 청각, 촉각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거죠. 청각은 귀로 듣는 겁니다. 촉각은 뭐 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 우리가 메모를 하거나 필기를 하는 거, 그게 촉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에게 촉각을 자극시켜줘야겠다. 어떻게? 회초리를 들죠. 촉각이 자극이 되죠. 자, 그런데 후각과 미각이 있어.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하면서 미각을 활용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후각을 활용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후각과 미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졸업 논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뭐를 공부시켰냐면요. 고기 부위를 외우는 공부를 시켰어요. 30분 동안. 소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놓고, 돼지 한 마리 그려놓고, 등심, 안심, 채끝, 부채살, 항정살 이런 것들을 다 부위를 외우게 했어요. 30분 동안.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돼지고기집에서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먹진 않았대요.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공부를 하는 그룹하고, 화장품 가게에서 공부를 한 그룹, 그리고 교실에서 공부한 세 그룹으로 나눴었는데 누가 성적이 가장 좋았을까요? 고깃집 학생들이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고깃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고깃집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화장품 가게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화장품 가게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학생들을요, 다시 다 모아서 교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누가 성적이 가장 좋았을까?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이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사람은요, 내가 공부했던 그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시험을 봐야 시험이 잘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요, 입시 전쟁 치르는 학생들 많아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내신 아니면 수능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특히 여학생들이고요. 자기가 쓰던 방석 가지고 가야 돼. 시험 보러 갈 때. 자기가 쓰던 화장품 써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와. 그런 학생이 있어요. 늘 1등급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수능 본다고 엄마가 화장품을 사줬대. 화장품을 바꿨어. 이 친구 3등급 받았다. 우연일까? 아니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1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환경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우리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희가 공부하는 교실은요, 제가 공부하는 방은요 너무 지저분해요. 방에 딱 들어가면 정말 총각 아저씨 냄새, 노총각 냄새가 나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자체를 개선하셔야죠.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하셔야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던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수능을 보는 학생도 있고요. 해외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청결한 이 환경을 조성해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건 여러분들 주위가 청결해져야 됩니다. 자, 시각을 자극하고 청각을 자극하는 학습법입니다. 얘 이름 알죠? 얘 이름 뭐죠? 잠깐만 보세요. 또 화면이 또 한다. 우리가 이거 학습 방법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이거? 화면 보고 따라하고, 그쵸? 아주 단순한 거죠. 보고 따라하고, 보고 따라하고, 쓰는 건 없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어 단어를 굉장히 쉽게 빨리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깜빡이 학습법에는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셔널라는 뭐가 왔습니까? 둘의 관계를 알고 있나요? 내셔널이 뭐죠?
인터내셔널은? 관계가 이해되시죠? 깜빡이 학습법은요, 이런 식이에요. 내셔널, 인터내셔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단기 기억이라는 거는요, 잠깐 동안 기억하는 거고, 장기 기억이라는 거, 오래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교육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끝나고요, 한 달 뒤에 같은 시험지를 다시 풀립니다. 점수가 어떻게 될까? 90점 맞았던 학생이 70점 맞았던 거예요. 단기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기억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실패로 만듭니다.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인데요. 자, 한 번 기억한 것도 한 달이 지나면 몇 퍼센트? 20%만 남는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게 날짜인데요. 여기 20분 있죠. 60%, 5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수업을 정말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메모도 열심히 하고 필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20분이 지나면 반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반복, 그쵸? 한 번 반복했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네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기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실 이거는 우리 조남호 박사님하고 몇 번의 실험을 했어요. 어떨 때 더 장기 기억으로 많이 남는지. 그랬더니 이 5분의 휴식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40분, 50분 수업을 하고요. 5분, 10분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복습을 시키면 성적이 안 오릅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요, 우리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휴식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이라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를 하느냐? 휴식을 하는데 7시간 이상의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장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10분 이렇게 되나요? 5분간 쉬었어요. 그 5분 동안 복습을 하시고요. 집에 가기 전까지, 기숙사 생활하시죠. 기숙사에 가기 전까지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 패턴이 딱 맞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뭐 하면 돼요? 다시 공부하면 되겠죠. 이런 패턴을 가지시면요, 여러분들 장기 기억으로 많이 가요. 라이트하우스법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여기 다 기숙사죠? 네. 기숙사에 몇 명씩 생활해요? 4명? 4명씩? 우리 기숙사 학생들끼리 이 학습 방법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자, 선생님이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판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판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하나씩 만드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글로 선생님이 자세히 써놨는데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카드 위에 앞에는 제목, 뒤에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제목만 보이게 카드를 쫙 펼쳐놔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아요. 그리고 그 제목만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카드를 빼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카드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게 있겠죠. 설명 못하는 건 계속 남겨둡니다. 나중에 남는 카드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고 다음날 그걸 다시 다 섞어요. 그럼 다시 뽑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또 남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남는 양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혼자 하셔도 되는데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친구랑 같이 해야 재밌어요.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친구랑 내기하면서. 아이스크림 내기, 꿀밤 맞기. 이런, 미안합니다. 나쁜 일은 없었어. 꿀밤 맞기. 이런 것들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 나는 몇 등급의 학생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어떤 학생일까? 어른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F등급은요, 전혀 안 하는 학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F일까요? F 무슨 뭐에 약자죠? 네, 실패한 거죠. 자, D등급의 학생은요, 마지못해 하는 학생입니다. 어쨌든 하긴 합니다. 마지 못해서. 이것도 결국 좋은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등급의 학생, 꼬박꼬박 하는 학생. 꼬박꼬박 하는데 C등급밖에 안 돼요.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시키면 꼬박꼬박 하는 학생.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면 꼬박꼬박 숙제는 해옵니다. 선생님이 공부해라고 하면 꼬박꼬박 공부는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C등급밖에 안 돼요. B등급의 학생은 해야 돼서 하는 학생.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B등급밖에 안 됩니다. A등급의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알아서 하는 학생. 자기가 알아서 이거는 숙제로 내실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내일은 이걸 배울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런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쳐본 학생 중에요, A등급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A등급이라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 얘기를 주의 깊게 잘 들을 겁니다. 잘 안 듣는 학생은 몇 등급? F등급. 그쵸? 미안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A등급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A등급이 되셔야 해요. 지금은 A등급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A등급 학생이 되고 나서 사회에 나가시면 A클래스가 되는 거죠. 좀 더 노력하는 사람들은 S클래스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습득과 학습의 차이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연이 1시간 반짜리 강연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1시간씩 하는데요. 여러분 1시간 반이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더운가요? 긴팔이 그런지. 선생님이 지금 패딩을 하나 입고 있잖아요. 자꾸 입시니까 패딩을 하나 입고 있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조금만 참으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 준비한 내용 거의 이야기 됐습니다. 지금이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습득과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습득은 뭐고 학습은 뭐냐? 습득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익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습득한 게 있어요. 뭐를 습득했죠? 말하는 거, 또 걷는 거, 춤추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는 습득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죠. 네. 우리가 어쨌든 습득한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는 게 습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건 습득입니다. 게임 같은 건 습득이에요. 학습은 뭐냐? 학습은 배울, 하게, 익힐 습자를 씁니다. 그래서 배워서 익히는 게 학습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말이 생깁니다. 배우고 뭐 한다고? 익힌다. 익히는 게 뭐라고요? 습득한다. 배워서 습득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요, 배우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어떤 학생은요, 습득의 과정을 안 해요. 배우는 것 자체를 안 하는 학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습득을 안 하는 학생은요, 습득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습득을 안 하는 학생은 성적이 오를 수가 있어요. 배우는 걸 잘 배우니까. 그런데 배우고 습득하는 학생은 따라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까지는요, 초등학교 과정까지는요, 습득이에요. 중학교 과정부터는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습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수학입니다. 수학은 인간의 학문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수학이 뭐죠? 수와 식을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해하는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다. 왜? 약속이니까. 선생님이 오늘 9시 반에 강연을 해달라, 오늘 9시 반까지 와서 강연을 해주세요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9시 반입니까?
9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왜 9시 반이죠? 왜 1시간 30분을 해야 되죠?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9시 3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서 그럼 난 9시 30분에 오면 되는 거죠. 수학은 이런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학학습은요,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맞습니다만, 이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많은 양의 문제 풀어보아야 된다. 한 문제도 정확하게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수학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뭔가 설명을 해서,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풀어야 되나요? 규칙이라니까, 약속이라니까, 내가 어딨어. 이해되셨습니까? 자, 수학은요, 창의적 사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는 얘가 핵심은 아니에요. 수학은 핵심은 뭐라고요? 암기입니다. 공식을 암기하시고요. 풀이 방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고?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암기를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수학 과목에 5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계산 능력, 암기, 사고, 이해, 정리 능력.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 암기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 사고? 응용?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정리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정리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수학 노트 있나요? 우리 수학 노트하고 수학 교과서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합니까? 아니요. 분량은 문제수 훨씬 적죠. 정리라는 거는 핵심만 담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담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요약, 서브노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학 노트는요, 요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요약 노트는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정리의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정리 능력이라는 건요, 작은 글씨로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공식과 유형을 모두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공식만 정리하죠. 그리고 그 노트에 오답 노트도 같이 포함을 하고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노트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은요, 노트 정리를 언제 하냐면 짜투리 시간에 하셔야 돼요. 시간 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깐 남는 시간. 다른 과목은 그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수학은 그 시간 안에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들 10분 쉬는 시간 동안요, 수학 정리 노트 그 시간에 배운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노트인데요.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죠? 언뜻 보기 이거 무슨 노트 같아요? 오답 노트 같죠? 이거 정리 노트입니다. 이 친구 이거 유형 분석해 놓은 거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유형 분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다 문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요,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념이에요. 이것도 개념이죠. 우리 학답형으로 나오는 건 다 개념이죠. 수학에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규칙성 찾아보고 그래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입니다. 수학 다음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과학이래요. 과학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과학은요, 신의 한 일입니다. 수학은요, 분명히 사람들끼리 약속했어요. 그런데 과학은요,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왜 내리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우리 혹시 과학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우리 과학 잘하는 학생, 자신 있는 사람. 예린? 예린 학생 누구예요? 부처연전? 예린 학생. 자, 예린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여름이 왜 덥죠? 안 들려요, 크게. 다른 사람 대답해 줄 사람. 여름이 더운 이유. 여름이 더운 이유 대답해 줄 사람. 뭐야, 왜 이래? 반응들이 아까랑 다르잖아. 그치? 우리 학생. 태양이랑 가까워서 아니죠. 에어컨을 안 틀고
기울어져 있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요. 우리나라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가 몇 월이죠? 7월 8월. 그렇죠? 그때는 가장 덥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약속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원래 그랬던 겁니다. 맞죠? 우리가 여름은 춥다고 하자라고 아무리 우겨도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약속을 해요. 여름이 더운 이유는 에어컨을 안 틀어서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죠. 과학은 이런 겁니다. 신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아는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여름에는 가깝게 거리는 걸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과학은요, 자연현상과 원인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뭐 해야 된다? 50% 암기. 이해는 몇 퍼센트? 20%. 자, 암기가 필요해요. 몇 퍼센트만? 50%만. 아까 수학과 다르죠? 50%를 암기를 해야 돼. 이 암기 50%는 뭘까? 과정. 공식, 과정. 과정은 실험 과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것. 과학자의 이름, 법칙의 이름, 이런 것들만 외우는 어떤 법칙을 외웠어요. 루틴의 말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응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응용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 실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실생활에 대입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재작년에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많이 시켜봤어요.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요, 면접 시험 볼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뭐야,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배운 거? 네, 저수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과학적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이론은 뭐죠?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 그렇죠. 비가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럼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안 해봤어요? 우리 비 내리는 거 실험 안 해봤어요? 이렇게 반구 이렇게 돼 있는 통에 물 놓고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맺히잖아요. 나중에 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비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하우스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밑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물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얘도 비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장 굴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과학고등학교 면접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공기보다 가벼워서, 또 온도가 높아서. 여기까지 대답하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유도 같이 설명하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고요.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봤더니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같이 비교해 주시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과학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외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요. 외국 대학들은요, 우리나라 대학과 좀 차이가 많습니다. 학습 방법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할 때는 꼭 이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학은요, 교과서 내용만 잘 알면 된다? 아닙니다. 교과서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교과서 밖의 내용도 잘 하셔야 돼요. 그 교과서 밖이라는 것은 실생활이죠. 실생활과 연관시키셔야 됩니다. 자, 과학도 마찬가지로 5대 영역이 있는데요. 과학 5대 영역은 사회 과목 5대 영역과 비슷합니다. 과학 5대 영역은요, 이해 필요하고요, 사고 필요하고요, 정리, 암기, 문제 해결. 아까 수학과 다르죠? 수학은 두 번째가 암기였어요. 과학은 마지막에 암기가 돼 있어요. 문제 해결 바로 앞에 암기가 있어요. 과학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걸 이해해야 될까? 자연 현상이죠. 그 현상